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 명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된 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3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안보 의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가 최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했던 야권 정치인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비공개 심의 끝에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최종적인 것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 인사권을 남용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특별 사면을 요청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인 중에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에서 추려진 명단을 곧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사면권을 가진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는데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여부를 두고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민생 사범들만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도 하는 것으로 기류가 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관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되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이번을 넘기면 성탄절 때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오해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생 사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사면을 하려는 그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내로남불 시즌2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정작 송 원내대표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걸 두고는 그간의 국회 관행이었다면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뒤 하루 만에 빠르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로 잡혔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힌 파란색 상자 5개가 올려진 수레를 끌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상자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자료가 담겼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여사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특검팀의 신속한 신병 확보 시도는 지난 6일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이 추가 확보된 점도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특검팀이 주가 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천계 의혹도 모른다. 건진법사와 통화한 휴대전화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가 이틀 전 소환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논란이 된 명품 목걸이 모조품을 20년 전쯤에 샀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정품은 이보다 10년 뒤인 2015년에 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정가가 6천만 원대인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 신고 목록에 빠져 있어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 이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목걸이는 일련 번호가 없는 모조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그제 특검 조사에서 2005년에서 7년 사이 모친의 환갑 선물로 홍콩에서 모조품 목걸이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목걸이의 진품 모델 출시 연도가 김 여사가 말한 구입 시점보다 10년쯤 뒤였던 겁니다. 실제로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제품은 2015년 11월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5년 출시된 제품의 모조품을 2000년대 중반에 샀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그간 이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의 해명이 조금씩 달라진 점과 이번 거짓 진술 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주 화요일 있을 김 여사의 구속신문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번째로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까지 동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8시 25분부터 시작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1시간을 조금 넘겨 중단됐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이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2차 집행에 앞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구치소 측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차 집행은 교도관 4명을 동원한 1차 시도 때보다 인원을 늘려 구치소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해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두 번에 걸친 체포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결국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넘기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조사실에 앉히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집행 당시 상황을 특검팀이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모습이 보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의자째 들어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빠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으니 놔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실 진료를 받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변호인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고 맞섰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인이 체포집행 장소에 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도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식 중 AI 관련 종목은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의원의 소속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만약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보고 있었던 스마트폰 주식창에는 신용이란 표시가 있습니다. 계좌에 현금을 넣고 주식을 사는 방법이 아니라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 주식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렇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이 돈을 빌려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로 모두 AI 관련 주식인데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 투자라기보다 이해 충돌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이익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과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협조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아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한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찾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론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고급 주식 정보가 넘쳐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기획위원이 AI 관련 주식을 몰래 사서 팔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의원의 투자 종목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정위 내부 정보를 악용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 국정기획위원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차명 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만큼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춘석 게이트라는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이 유력한 가운데 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 중인 한미 양국은 곧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미국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주 내 회담보다는 늦지만
양국의 기존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는 25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의 만남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오는 15일엔 광복절과 이 대통령의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이 예정돼 있고 18일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양국은 잠정적으로 마지막 주에 만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세부 동선 등을 놓고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라던가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일정 모두가 양국의 조율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이 되고 양국의 서로 교감이 완성된 날짜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언론에 먼저 알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취임 이후 82일 만에 회담이 성사됩니다. 이번 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미 동맹의 현대화 등 안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 4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대 반대파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양 진영의 충돌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예비 경선, 본선 진출자 4명이 가려졌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4분입니다.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반탄 대 찬탄 2대2 구도입니다. 이른바 탄핵 반대 주자들은 인적 쇄신 요구를 경계하며 시작부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 후보들은 김문수 후보 발언에 각을 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원 투표가 80%까지 반영되는 본선에서는 이 반탄파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는데 안철수, 조경태, 찬탄파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기극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재력가들을 해외로 유인해 성매매에 연루되게 만든 뒤에 단속에 걸렸다며 경찰인 척 체포하는 연극을 벌이고 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범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갖다 바친 돈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 차량입니다. 경찰이 차 시트를 뜯자 위치 추적기가 나옵니다. 사기 사건에 끌어들일 피해자와 가까워지려고 범죄 조직이 벌인 일입니다. 이들은 각종 골프 모임에 들어가 친해진 재력가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을 추진한 뒤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서 단속에 걸렸다며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형사 행세를 한 조직원들이 실제 체포하는 것처럼 연극을 꾸민 탓에 피해자는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에게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엔 도박 빚으로 일행이 붙잡혀 있다는 말에 속아 풀어주는 대가로 7억 원 가량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런 셋업 범죄 방식으로 피해자 6명에게 뜯어낸 돈만 11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셋업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피해자 본인도 연루됐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경찰은 공갈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6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려던 중국인들이 적발됐다는 내용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SNS를 살펴봤는데 대리시험을 유도하는 광고는 물론 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중국인 브로커와 접촉해 그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정민형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다음 회차 토픽 예약이 시작됐다며 직접 응시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성적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누워만 있어도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시험이 치러지기 전인데도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를 입수했다고 광고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입학이나 취업, 귀화 등에 활용되는데 성적이 안 되는 응시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데일리 광고도 많이 써요. 데일리 시험이 있으면 다른 열심히 공부하신 노력에 의미도 없어요. SNS에 한국어 능력 시험 대리시험 광고를 검색해봤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 대리시험 가격을 물어보겠습니다. 25,000위안에서 27,000위안, 한화로 500만 원가량을 제시합니다. 신분증은 시험 전 대리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선수에게 주면 된다며 우편으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취재진이 적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자 걱정하지 말라며 되레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不可能发现的呀，所以我说我们5、6年也没出过事情，就是说我到现在 IP 还是在韩国的，就是说我也是每年贷款。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리시험 응시자와 의뢰인 모두 4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다 보니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국제교육원이 적발한 대리시험 건수는 매년 5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불법 대리시험을 주도하는 국내외 조직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에 따라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예방패 연습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훈련 규모가 축소된 건 아니지만 야외 훈련 일정이 연기됐고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진행됩니다. 연합훈련은 크게 지휘소 훈련과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양국은 실기동의 절반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 20여 건이 이뤄지는 셈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에 못 미칩니다.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언급했지만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통일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번 조정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정뿐 아니라 군 당국의 발표에서도 변화된 기류는 읽힙니다. 지난해와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최근 전쟁 양상 등 전훈 등을 현실적인 위협 등을 포함하여 연합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언급은 포함됐습니다. Every Freedom Shield and Ultra Freedom Shield is different because during the planning phase we look across the globe at the challenges we may face on a battlefield and we incorporate that so we can challenge the participants in the exercise. 주한미군의 목적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 국한하는 게 아닌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의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비핵화가 아닌 다른 목적의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최근 김여정의 담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앞서 지난주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등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 측과 다른 접촉 경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일리 대행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양국 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가 아닌 다른 목적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입장에 미국이 사실상 호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헌신을 보여줬다며 한국의 기여는 영내 억제력을 복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주춤하면서 한낮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주말엔 남부지방에 다시 폭우가 시작되는데 특히 전라권에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하늘에 솜털처럼 하얀 뭉게구름이 유유히 떠다닙니다. 초록빛 억새풀밭은 바람을 맞아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립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 곳곳에 뭉게구름이 피어나게 됩니다.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더위가 잡히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은 이틀 연속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을 붉게 물들인 폭염특보는 이틀 만에 남부와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됐습니다. 무조건 얇게 이제 입었는데 이제는 셔츠랑 이렇게 긴 팔도 조금 입어봤어요. 한 번씩. 가을에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접경 지역의 정체 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에 밀려 하루 만에 제주도 부근까지 밀려났습니다. 정체 전선은 오늘 다시 북상을 시작해 내일쯤 남해안까지 올라옵니다. 전라권엔 시간당 50mm의 호우특보급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상 저기압의 위치에 따라 일요일 강수 전망엔 변동성이 큽니다. 한국과 영국, 유럽의 수치 모델이 예측한 저기압의 위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서해상에 발달한 시나리오도 있는데 실현될 경우엔 충청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주말에 이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는 주 후반부터는 다시 평년을 웃도는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서에 황당한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타이어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데요. 바로 구급차가 다녀간 흔적입니다. 응급 환자가 잔디밭에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의 바퀴 일부가 잔디밭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타이어 자국을 문제 삼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앞으로는 신경 써서 구급 활동을 해달라는 황당한 당부의 글까지 올라왔다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지 말라더니 이유를 알겠다. 가족이 아파도 저렇게 말할 거냐. 소중한 잔디 지키려면 119 신고도 하지 말아라라며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벌어진 한 장의 사진이 논란입니다. 남의 팔을 물어뜯는 모습인데 무슨 일일까요? 지난 6일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있던 날 5회를 마친 후 클리닝 타임에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가수들의 팬들이 앞좌석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요원이 팬들을 제지하다가 밀쳐지고 급기야 팔까지 물어뜯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구 팬들은 정말 비매너다. 이럴 거면 아이돌 부르지 마라. 저러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라며 분노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내 행동을 어떻게 볼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손흥민 선수의 미국 프로축구 LAFC 입단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입단식엔 LA 시장과 하원 의원까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10년간 함께 해온 옛팀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The boys, you were
absolutely everything to me. You are really, really warriors, and you guys respect me so much that I felt really special every single day. It comes the end, and now it's your turn to make this football club even special and even brighter. So if you need anything from this old man, let me know. I will be always for you. And LA에 미국 최대 한인타운이 있는 점이 팀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 밝힌 손흥민 선수. 레전드로 남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축구 팬들은 이미 레전드다. 손흥민 때문에 EPL을 봤는데 아쉽다. 이제 미국 시차에 적응해보자 라며 손 선수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죠. 국내 반도체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악영향이 클 것이란 시각과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영향이 적을 것이란 시각이 공존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액은 102억 8천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 중 세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도 있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0%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15%로 최애국 세율이 정해진다라 그러면 이제 우리도 15%를 받는 거죠. 여기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은 예외라고 밝힌 만큼 텍사스주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인디애나주의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인 SK 하이닉스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 전략에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설명했던 거와는 지금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서를 써지기 전까지는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는 기업 차원에서 대처가 어려운 사안인 만큼 향후 확정될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시선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타결한 상호 관세 조치가 당초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게재된 행정명령에 일본은 기존에 내던 관세에서 추가로 15%의 상호 관세를 더 내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산 소고기는 40%가 넘는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미국과 일본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반 수출품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So I think it's good. This was really the one they had to make, and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Japan on the LNG in Alaska, right? Okay. 일본 정부는 그동안 EU는 물론 미국과 무관세 상태였던 한국과도 동등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에 일본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단일 관세 15%가 적용되는 곳을 EU로 행정명령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15% 상호 관세가 더해져 22.5%,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는 41.4%로 관세가 급증하는 겁니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説明と違う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それについてはですね、合意した内容を実現してもらうように求めることになります。 미국이 15% 상호 관세 추가 부과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최대 17.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결국 정부가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했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 입영 문제부터 정원 초과 인정까지 가능한 모든 특혜를 주는 쪽으로 합의했는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혜에 반대하는 환자단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환자단체 대표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면 입영을 최대한 연기해주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있는 사직 전공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면서 상당수 전공의들은 9월부터 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되는 셈인데 논란도 여전합니다. 장관님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정말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다. 또 반복되지 않게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2027년 의대 증원부터는 지난달 구성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만큼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얼마 전 초콜릿으로 만든 소 조각상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이번엔 뽀얀 버터로 만든 소입니다. 만드는데 닷새밖에 안 걸렸다니 정말 놀랍네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박람회장입니다. 두 사람이 커튼을 젖히자 유리부스의 사람 조각상과 함께 소 조각상이 나타나는데요. 실물 크기로 만들어졌고 돌 대신 무염 버터로 제작됐다죠. 해마다 일리노이주의 낙농업자를 기리기 위해 제작돼 박람회 개막식 날 공개되는데요. 버터 양만 226kg으로 장인이 일일이 손으로 깎아 닷새에 걸쳐 완성한 거랍니다. 버터소를 실물로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데요. 장인의 손길이 깃든 버터소, 일리노이의 명물로 자리 잡았네요. 영화 스타워즈 속 다스베이더의 광선검, 수많은 스타워즈 팬들의 로망 중 하나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광선검을 포함해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설레게 했던 할리우드 영화 속 소품들이 경매장에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할리우드 소품 경매를 앞두고 대표적인 소품들이 미리 공개됐습니다. 동심을 흔들었던 영화 스타워즈 속 다스베이더의 광선검도 주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주최 측은 최고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41억 원에 낙찰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지의 제왕 속 사우론의 투구, 인디아나 존스의 황소 채찍, 맨인 블랙에서 사용된 기억을 지우는 장치 등 1000개가 넘는 영화 소품들이 매물로 나온다는데요. 경매에서 거둔 수익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때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이번에 소개할 영상이 바로 그런 영상입니다. 빨간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서 돌진합니다. 남성이 차량을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상점 출입문이 산산조각 났네요. 주차장 CCTV를 확인했더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는데요. 견인차에 연결한 줄이 끊어지면서 차량은 또다시 가게로 돌진했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도 나무를 들이받고 맙니다. 결국 차량은 주차장에 버려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흰색 견인차 운전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화려한 탭댄스로 유명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와 아바의 히트곡으로 가득 채운 맘마미아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1980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쇼 뮤지컬의 바이블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전설적인 연출가 줄리안 마시, 디바 도로시 부르, 무명의 코러스 걸패기 소열을 중심으로 무대를 향한 열망을 놓지 않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배우들의 힘있고 리듬감 넘치는 탭 사운드는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면서도 무대를 향한 간절함, 성취감, 슬픔과 용기, 희망까지 담아냅니다. 무대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가득한 배우들의 앙상블은 작품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조명과 무대 세트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머니부터 댄싱 퀸, I Have a Dream, 허니허니 등 7, 80년대를 풍미한 아바의 명곡들이 추억을 소환합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그리스 섬에서 벌어지는 딸 소피의 결혼식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뤄지는 1박 2일의 소동으로 아빠 후보 3명 중 진짜 아빠를 찾는 과정을 다룹니다. 인물들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삶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3명의 중년 여성이 부르는 댄싱퀸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빛나는 지금의 인생을 축복하는 댄싱퀸의 가사처럼 공연을 보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넓은 여백에 몇 개의 검은 선이 전부인 작품들. 20세기 중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인 우관중의 흑백의 대비가 드러나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우관중의 한국 첫 단독전 흑가백사인은 홍콩 예술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공동기획으로 대표작 17점이 국내 최초로 소개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끝판대장 또는 돌부처란 별명으로 익숙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은퇴를 선언했죠. 오승환은 마운드를 떠나기 전 550세이브 기록을 세우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활짝 웃으며 포수 강민호를 얼싸안습니다. 은퇴를 발표한 오승환이 떠올린 선수 생활 최고의 순간입니다. 딱 떠오르는 세이브 하면 아마 국내 기록에 400세이브를 했을 때가 지금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오승환은 21년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리그를 거치며 모두 549번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매 경기 결과에 정말 좀 잔혹할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뭐든 마무리 투수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대답을 이어가던 돌부처 오승환은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리자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기 마치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연락 왔던 첫 번째로 그분이 이제 안 계신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사실. 이제 오승환에게 남은 현역 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세이브 단 1개입니다. 저는 마운드에서 던지고 싶은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549세이브보다는 550세이브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승환의 등번호 21번을 구단 최초 투수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6억 원 초과 주택 대출이 막힌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끌어와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탈세 정황까지 포착됐는데 국세청이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세가 100억 원이 넘는 최고급 주거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입니다. 외국인 A씨는 이곳의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들였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몰래 빼돌린 뒤 조세 회피처를 거쳐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을 사는 데 쓴 겁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사업소득 탈루를 포함해 편법증여, 임대소득 탈루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대부분 미국과 중국 국적인데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은 2천에서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230여 채 중에 70% 정도 되는 그 채수는 다 강남 3구 소재한 아파트다. 이렇게 수도권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 최근 3년 동안 2만 6천여 채에 이릅니다.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취득 현황을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비율은 전체 건수의 약 40%, 금액으론 61%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아파트를 살 수 있어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는 상황.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 혜택을 누리는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밤더위가 한결 덜해졌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24.2도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도 35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은 꺾이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당장 오늘 강원과 경북 지방으로는 많게는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많게는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시 광주 전남 지역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북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4.2도, 대전이 23.5도, 창원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와 창원이 일제히 32도까지 올라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이번 남부지방의 비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